보게? 너 영상 하나도 안 봤지? 아우 씨. 오늘 다 먹여. 봅시다. 가계 기업 정부는 경기의 주체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그 다음에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맞지? 야, 경제의 주체는 무조건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 맞지?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 이제부터 해야 되겠지. 자,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 이제 편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용을 고려해야 돼.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돼. 이렇게 체크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네.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 자, 그러면 이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게 순편익이란 거야, 맞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니? 뒤에는 편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나오겠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제 나오네요. 편익이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자 그럼 보자. 편익은 뭐다? 아, 여기다 적자. 편익은 이득이다. 맞아? 야,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면 그게 편익이잖아. 맞지? 이런 근데 금전적인 것도 있고,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걸 말한다. 그럼 이득 중에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비금전적인 거 모두 다 편익에 들어간다, 이 얘기지. 네가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좋은 기분도 편익인 거야. 이해되지? 비용이란 암묵적으로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그럼 이제 비용에 대해 나온 거야. 비용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그럼 이제 암묵적 비용 얘기 나오고,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그럼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비용. 아이씨. 이제 영상 찍다 이러면 짜증 나는 거야. 알라. 자, 다시 지우개 어디 갔어? 왜 안? 아니? 알라. 자, 다시.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비용은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암묵적 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인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게 너무 필기가 좀 그렇다. 자,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직접 화폐로 지불하는 가치를 말한다. 그럼 우리 여기만 체크하면 되겠다. 명시적 가치는 내가 직접 화폐를 지불하니까 돈이야, 돈. 알겠죠? 자, 그럼 봐보자. 순편익은, 여기서 순편익은 뭐였어? 순편익은 아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였지? 이게 순편익이었지?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그럼 순편익은 어떻다? 한 개 편익.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거야. 자, 한 개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이며, 한 개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자,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얘는 추가 비용. 자, 이제 다 됐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야 봐봐,
한계 편익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라 그랬지. 맞지? 그럼 내가 볼펜을 하나를 샀는데 한 개를 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볼펜을 하나 더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한계 편익은 볼펜 한 개를 사는데 얻는 추가의 만족감이며, 자 이거 체크해놔. 한계 편익은 볼펜 하나를 더 사는데 얻는 추가적 만족감. 봐봐, 여기서 편익은 뭐였어?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비금전적인 이득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내가 볼펜을 하나를 더 가짐으로써 내가 더 되게 만족해.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볼펜 한 개에 대한 추가적 만족이지. 이해돼? 한 개 비용은 볼펜 한 개를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얘는 뭐다? 추가 비용이니까 얘는 당연히 추가로 드는 비용이지. 그래서 봐봐, 요 한 개의 추가 만족이랑 한 개의 추가 비용이 같을 때 순편익이 제일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밑에 볼게요.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생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야, 기업이 지금 내가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어떻게 계산한다? 한계 비용, 한계 수입,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자,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제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며, 얘는 이 한 단위라는 게 이거야. 한 박스가 될 수도 있고 한 트럭이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기존에 생산하던 거 말고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만큼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야. 알겠지? 그럼 한계 비용은 그냥 추가 비용. 맞지? 그럼 한계 수입은 뭐겠니? 이 추가 비용이 들어서 내가 이걸 팔아서 얻어낼 수 있는 수입이겠지?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얘는 수입이야.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자, 여기 재밌는 말 나왔어. 봐봐. 지금 뭐라고 나왔어? 상품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다. 상품 가격 자체가 왜? 한계 수입이 된다. 이건 뭔 얘기냐면 잘 봐. 자, 과자 한 봉지에 100원이라고 만약에 정가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만들어내면 무조건 얼마에 파는 거야? 100원에 파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정해진 정가에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 이꼬르 한계 수입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 봐봐.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있지,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뭔 얘기냐?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럼 뭐야? 과자 한 봉지에 100원이야. 그러면은 그 100원에 대해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기업은 그걸 만들면 100원에 파는 거고 소비자는 그걸 100원에 사는 거야.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익이 된다. 결국 가격이 한계 수입이다, 이 얘기잖아.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오른다. 근데 이제 이거를 초과해서 사람의 수, 이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수가 되게 많아졌어. 맞지? 그럼 100원짜리 과자를 사람들이 200원에 구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100원짜리 과자는 뭐가 돼? 2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구입량이 늘어져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이 오른 만큼 뭐도 오르는 거야? 한계 수입도 오르는 거야. 지금 이 얘기지. 자.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야, 네가 기업이야? 봐봐. 네가 계속 만들어. 근데 손실이 발생 안 하면 넌 계속 만들겠지.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생산량, 소비량 조절. 맞아?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절해서 물건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항상 같은 가격에서 많이 팔릴 수 있게 조절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봐봐.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큰 경우에 제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끝까지 읽어보자. 이와 반대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클 경우는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잘 봐봐. 여기서 기업은 뭐라 그랬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한 개 비용은 추가 비용이야. 맞지? 한 개 수입은 얘를 팔아서 얻어들이는 수익이라 그랬지. 맞아? 그럼 여기 다시 읽어보자. 봐보자.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클 경우, 야, 만약에 내가 얘를 한 개 비용, 추가 비용이 100원이 들었어. 근데 얘를 100원에 만들어서 수입이 90원밖에 안 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니?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돈이 더 많이 든 거지. 그럼 마이너스겠지. 기업 입장에서. 왜냐면 한 개 비용은 추가 비용이고 한 개 수입은 얘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한 단위 더 만들 때 100원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걸로 내가 수입을 90원밖에 못 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 기업은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럼 어떤 전략을 쓰냐? 잘 봐봐. 자,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클 경우 제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국 뭔 얘기냐? 얘 있지. 얘 한 개 비용 추가로 드는 비용. 여기에서 생산량을 마이너스 시켜. 생산량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산량을 마이너스 시키면은 시중에 물건이 많아져 적어지지. 그럼 물건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얘네가 버는 수입도 올라가는 거잖아. 반대로 만약에 한 개 비용이 거꾸로야. 이게 90이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100이야. 그럼 이익이 많잖아. 맞지? 자, 보자. 이와 반대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 얘가 우선 이익이 많으니까 가격은 동결시키고 생산량을 올려. 맞아? 그러면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기업의 손실 얘기네. 이때 고려할 것 중 하나가 평균 비용이다. 자,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은 어떤 제품의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 평균 비용은 뭐다? 생산량 분의 자, 총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고정 비용 더하기 무슨 비용이야? 가변 비용.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정 비용은 뭐냐면은 잘 봐. 네가 A라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 맞지? A라는 물건을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돼. 맞아? 이 공장을 네가 돌리려면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뭐 기계값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A라는 물건을 10개를 만드나 우리 인건비는 빼자. 100개를 만드나 10개를 만드나 100개를 만드나 공장의 임대료나 기계값은 안 변하지. 맞지? 이게
고정 비용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가변 비용은 변화하는 비용이니까 재료값, 인건비 이런 건 변하잖아. 이해돼? 자 보자. 한 개 비용이 총 비용 중에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자, 한 개 비용은 여기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아.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 가변 비용 모두 영향을 받는다. 왜? 평균 비용은 생산량분의 총 비용이고 총 비용은 고정 플러스 가변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은 당연히 고정 비용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나는 임대료가 그 예이다.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각종 재료비, 추가로 고용되는 임금, 보수 그 예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 평균 비용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은 기업이 완전 시장에 있다고 가능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든지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뭔 얘기냐? 봐봐. 시장에서 100원이야. 시장에서 100원에 팔리는 물건이 있어. 기업이 이거를 다 고려해 보니까 얘는 110원이 나와. 맞지? 그러면은 많이 만들건 적게 만들건 간에 무조건 이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손해일 수밖에 없지. 맞아? 그렇다면 투입된 총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에선 합리적일 것이다. 기업의 의도한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생기는데 야 봐봐, 이 평균 비용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낮은 90원이 되면 맞지? 시장 가격이 100원이야. 그러면 기업이 무조건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 개 비용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로 쓰인다. 이제 큰 거 다 했어.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를 살펴보는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쭉쭉쭉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지.